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역시 FOMC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은 양적 긴축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월가에서는 깜짝 놀라고 좋아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뉴욕 시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 말까지 단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9월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를 골자로 한 이번 회의의 결과 이것이 일단은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2015년 12월 정도였죠. 그때부터 제로금리 정책 종료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전개됐던 연준의 이른바 양적 긴축이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BMO 캐피탈 마켓의 이안 린젠 전략가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안 린젠은요,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페더레일 리서치의 매트 웰러 애널리스트는요, 이제 향후 몇 달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가 지나치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증시와 또 원자재 가격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예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너무 과잉 반응이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또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기지 회사 랜딩트리의 텐다이 카프피데 애널리스트는요,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이 시장 변동성 그리고 셧다운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과잉 반응을 하면서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시장의 평가들이 있는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제너럴 모터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브라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금액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장을 5곳 폐쇄하고 15,000명에 이르는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조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다시 제너럴 모터스를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북미 공장을 재가동해라 그리고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회복시켜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쪽이 아니라 북미가 아니라 남미, 브라질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연초만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럴 모터스는 북미 지역에서 공장 폐쇄하겠다. 그리고 브라질 쪽에서도 역시 좀 정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오히려 브라질 상파울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굉장히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브라질의 제너럴 모터스 생산 라인 이 직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추산을 했을 때 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신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너럴 모터스를 어떻게 쳐다볼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이야기 하나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제 트럼프가 제재하는 것 그리고 오펙의 감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이러면서 앞서서 올해 브렌트유 전망을 65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높여 잡으면서 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이란과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때문에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 그리고 정전 사태 이런 것들이 원유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이번 달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60에서 70만 배럴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유가 상승의 압박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세라위크에서 오펙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브렌트유가 $60 중반에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 오펙에서 오펙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오펙은 6월 회의, 앞으로 있을 오펙 6월 회의에서 생산량 감소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줄일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국제유가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상승할 것이다. 국제유가가 끌어올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앞으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21세기 폭스와 그리고 디즈니에 관련된 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즈니가 21세기 폭스까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이 콘텐츠 시장에 엄청나게 큰 메가 공룡이 된 상황인데요. 자, 월트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와의 인수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713억, 우리 돈으로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할리우드 최고의 스튜디오와 그리고 캐릭터, 콘텐츠를 가진 엄청난 메가 콘텐츠 기업으로 더욱더욱 성장하게 된 디즈니인데요. 자, 디즈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키마우스라든지 신데렐라 같은 전통적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폭스의 엑스맨, 데드풀, 심슨스, 엑스파일 이런 것까지 모두 합병하게 되면서 모두 끌어오게 되면서 콘텐츠 캐릭터와 그리고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디즈니는 그동안 이런 21세기 폭스뿐만 아니라 픽사라든지 마블 그리고 루카스 필름 같은 판권도 다 가져온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콘텐츠와 관련된 캐릭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게 된 몸집이 큰 콘텐츠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디즈니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내년에 출시범할 동영상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서 넷플릭스와 경쟁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 티켓, 캐릭터 상품 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쳤을 때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21세기 폭스를 그렇게 원하고 또 인수를 한 것이다.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인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시장의 재편이 일어났다. 이제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양대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판도는 어떻게 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간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